고아원 출신 주제에 감히 성진그룹 며느리 행세를 하더니 성진그룹 창립 기념일 파티장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샴페인이 드레스를 적시고 수백 명의 하객들이 휴대폰으로 이 굴욕적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결국 본성이 나오는구나. 역시 밑바닥 출신은 달라. 그날 밤 연서는 이혼 서류와 함께 빈손으로 길거리에 내쳐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5년 후 자신이 그 거대한 성진그룹을 무너뜨리고 시어머니를 감옥에 보내게 될 줄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성진그룹 창립 기념일 파티장이 황금빛 샹들리에 불빛으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최고급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입고 우아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한편에서는 수십 년 된 최고급 샴페인이 담긴 크리스털 잔들이 은쟁반 위에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연서가 조심스럽게 샴페인 잔을 나르며 하객들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파티 드레스를 입은 연서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성진그룹이 올해 매출 신기록을 세웠다면서? 회장님, 아드님도 참 잘생기셨네요. 하객들의 칭찬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연서가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 잔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연서 씨. 연서가 몸을 돌리자 시어머니 최명자가 화려한 한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최명자의 눈빛에는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연서가 90도로 깊숙이 인사를 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샴페인을 나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계속해. 최명자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서가 다시 샴페인을 나르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그때 최명자가 발을 살짝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연서가 최명자의 발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아! 크리스털 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값비싼 샴페인이 연서의 드레스를 적시며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모두 연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런, 큰일 났네. 성진그룹 며느리가 저 모양이네.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명자가 갑자기 목청을 높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고작 샴페인 하나도 제대로 못 나르나? 연서가 황급히 무릎을 꿇고 깨진 유리 조각을 주우려 했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연서의 손을 베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깨끗이 치울게요. 치우기는 너 때문에 우리 창립기념일 파티가 엉망이 됐잖아. 최명자가 연서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연서가 아픔에 몸을 움츠리며 작은 신음을 냈습니다. 어머님, 아파요. 아프긴 뭐가 아파. 고아원 출신 주제에 감히 성진그룹 며느리 행세를 하더니. 최명자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휴대폰을 꺼내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연서의 창피한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결국 본성이 나오는구나. 역시 밑바닥 출신은 달라. 최명자가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연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보면 어때? 네가 어떤 출신인지 다들 알아야지. 고아원에서 주워온 애가 어디서 염치 없이. 하객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누군가 연서의 모습을 더 가까이서 찍으려고 다가왔습니다. 연서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멀리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서가 희망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급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옆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20살 정도의 젊은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민준이 숨을 헐떡이며 최명자에게 물었습니다. 연서가 간절한 표정으로 민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도와줘. 어머님이 갑자기 이러셔서. 닥쳐. 민준이 연서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연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눈빛에는 사랑은커녕 연민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경호원. 민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이 사람을 파티장 밖으로 내보내. 여보, 뭔 소리야? 나 연서야, 당신 아내라고. 연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아내, 이미 끝난 관계야. 민준이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민준의 팔을 끼며 교태를 부렸습니다. 오빠, 빨리 들어가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여자가 연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서가 그 여자를 보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야? 왜 당신을 오빠라고 부르는 거야? 굳이 알아야 해? 이제 상관없는 일이잖아. 민준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상관없다고? 우리 결혼한 지 5년이야. 5년이 뭐 어때? 이제 끝이야. 민준이 시계를 보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나가. 경호원들이 연서의 양팔을 붙잡고 끌어당겼습니다. 연서가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놓아. 나 여기 며느리야. 놓으라고. 며느리는 무슨, 이제 남남이지. 최명자가 팔짱을 끼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잘 됐네. 성진그룹에 어울리지 않았어. 역시 집안이 중요하다니까. 연서가 하객들의 조롱소리를 들으며 경호원들에게 끌려갔습니다. 민준과 젊은 여자가 연서를 보며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회장 뒷문 밖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연서를 문 밖에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뒷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연서가 젖은 몸으로 뒷문 앞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창문을 통해 민준과 젊은 여자가 샴페인 잔을 들고 웃으며 건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객들이 그들 주위를 둘러싸고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연서가 중얼거리며 창문에 손을 대었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연서의 손바닥을 통해 현실을 일깨워줬습니다. 30분 후 뒷문이 천천히 열리며 민준이 나왔습니다. 민준의 손에는 두꺼운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준이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고 있는 연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거 가져가. 민준이 봉투를 연서 앞에 무심하게 던졌습니다. 봉투에서 서류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혼 서류야? 연서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응. 김 변호사 통해서 재산 분할 방어 다 끝냈어. 빈손으로 나가면 돼. 민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무덤덤했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 5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 나름 행복했었잖아. 연서가 무릎을 꿇고 민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행복? 언제가? 민준이 연서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비웃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틀린 게 없어. 근본 없는 널 받아준 게 실수였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뒷문 앞에서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조수석에서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빠, 빨리 와요. 민준이 차 쪽으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연서를 내려다봤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내 수준에 맞는 곳에서. 차문이 쾅 닫히며 벤츠가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서가 비에 젖은 채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혼 서류가 빗물에 젖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 연서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연서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서가 낡은 캐리어 하나만 끌고 성진그룹 대저택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에는 어젯밤 연서가 찍은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최명자가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하얀 소금이 담긴 사기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나가는구나. 최명자가 소금을 한 움큼 집어 연서 앞에 뿌리며 말했습니다. 애군도 함께 가져가라. 소금이 연서의 얼굴과 옷에 날려붙었습니다.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라.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더러워졌어. 최명자가 역겨워하는 표정으로 연서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님. 연서가 마지막으로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감사는 무슨, 빨리 꺼져. 보기만 해도 속이 뒤틀려. 최명자가 소리치며 대문을 세게 밀었습니다. 대문이 쾅 하고 닫히며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서가 대문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연서가 낡은 재래시장 구석진 골목에서 찢어진 박스를 몸에 덮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폐허나 다름없는 상가 건물 계단 밑이 연서의 임시 거처였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등을 통해 뼈마디까지 시려왔습니다. 배고파. 연서가 배를 움켜쥐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현기증이 났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버린 시들은 시래기가 쓰레기통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연서가 조심스럽게 일어나 시래기를 주워 담았습니다. 이것도 먹을 만하네. 연서가 시래기를 들고 근처 공용 수도꼭지로 갔습니다. 차가운 물로 시래기를 씻어 생으로 씹어 먹었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상가 건물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돈 내놔. 임대료 석 달째 밀렸잖아. 제발 한 달만 더 기다려주세요. 연서가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건물 현관에서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이 건장한 남자 2명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기다리긴 뭘 기다려. 당장 나가. 불량배 중 하나가 노인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노인이 뒤로 휘청거리며 넘어졌습니다. 아이고. 노인이 바닥에 쓰러지며 무릎을 다쳤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연서가 반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불량배들이 연서 쪽을 돌아봤습니다. 너 누구야? 상관없는 일이니까 꺼져. 할아버지가 다치셨잖아요. 연서가 노인에게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고마워요, 아가씨. 하지만 위험하니까 피하세요.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험하긴 돈도 못 주는 주제에 건물주 행세나 하고 있어. 불량배가 발로 노인을 차려 했습니다. 연서가 재빨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 여자가 미쳤나? 비켜. 불량배가 연서를 밀치려 했습니다. 연서가 주변을 둘러보니 깨진 소주병이 보였습니다. 연서가 재빨리 병목을 집어들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연서가 깨진 병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불량배들이 잠깐 주춤했습니다. 아! 연서가 괴성을 지르며 깨진 병을 휘둘렀습니다. 불량배들이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친년이네. 다음에 보자. 불량배들이 중얼거리며 달아났습니다. 연서가 깨진 병을 떨어뜨리고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병원 가야 해요. 돈이 없어서 제가 업고 갈게요. 연서가 노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노인이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허름한 의원까지 뛰어간 연서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의사가 노인의 상처를 치료해줬습니다. 다행히 깊지 않네요. 며칠 쉬시면 됩니다. 의원을 나온 후 노인이 연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너 혹시 3년 전에 명동 한바집에서 나한테 공짜로 국밥 주던 그 아가씨 아니냐? 연서가 깜짝 놀라며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때 그분이세요? 맞다. 장철수라고 하는데 그때 너 참 착했었어. 장 회장이 반갑게 연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연서가 자신의 남루한 차림을 내려다봤습니다. 긴 이야기예요. 밥이나 먹으면서 얘기하자. 내가 살게. 장 회장이 연서의 손을 끌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그때 연서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연서가 부끄러워하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이렇게 굶고 다니면 안 되지. 장 회장이 연서를 국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국밥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연서가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한다. 장 회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연서가 국밥을 다 먹고 나서야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혼 이야기부터 수진의 배신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장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너 그때 요리 정말 잘했었어. 그 맛을 아직도 기억해. 그런가요? 그래. 네가 가진 그 손맛과 깡다구 내가 사겠어. 장 회장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강남 노른자 땅에 내 건물이 있어. 1층 점포를 내게 무상으로 내줄게. 연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단 조건이 있어. 장 회장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개월 안에 월 매출 1억을 달성해야 해. 못하면 평생 내 수발을 들어야 해. 평생 수발이요? 응.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말 그대로 노예야. 장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서가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하겠습니다. 연서가 결심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일 M&A 전문가 한 명을 소개해 줄게. 강도훈이라고 하는데 아주 냉철한 놈이야. 이틀 후 연서가 깔끔한 사무실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강도훈이 연서의 이력서를 훑어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학력도 경력도 자본도 없네요. 도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변덕에 어울려줄 시간 없습니다. 도훈이 서류를 덮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연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뭔가 보여드릴게요. 뭐요? 제 요리요. 연서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요리로 사업을 하겠다는 거군요. 근데 요즘 요식업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알아요. 하지만 해보고 싶어요. 연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드릴 테니 사업 계획서 가져오세요. 도훈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 전에 맛부터 보실래요? 연서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직접 만든 김치찜과 잡채, 계란말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걸 언제 만드셨어요? 새벽에 시장에서 재료 사서 만들었어요. 도훈이 젓가락으로 김치찜을 한 입 먹었습니다. 순간 도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 맛. 도훈이 계속해서 반찬들을 맛봤습니다. 깊고 진한 맛이 입안에서 어우러졌습니다.
어떤 비법이 있나요? 비법은 없어요. 그냥 정성스럽게 만들 뿐이에요. 연서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도훈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 매장 판매가 아니라 새벽 배송 플랫폼 입점과 기업 조식 정기 구독은 어떨까요? 그게 뭐예요? 요즘 1인 가구가 늘고 있어요.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음식을 원하죠. 도훈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도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에 정기 배송하는 거예요. 연서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그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일단 사업 계획서부터 봅시다. 도훈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연서가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5년 후 서울 중심가의 우뚝선 연타워 최고층 사무실에서 연서가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코스닥 상장을 기념하는 파티가 어제 성대하게 끝났습니다. 연서의 회사 연식품은 이제 기업 가치 5천억 원을 자랑하는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대표님, 급한 보고가 있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성진식품이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연서가 서류를 받아들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성진식품, 바로 연서의 전 시댁이었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과 오너 리스크로 매물로 나왔습니다. 비서가 덧붙였습니다. 연서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한편 성진그룹 회장실에서는 최명자가 아들 민준에게 재떨이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네가 도박으로 날린 돈만 아니었어도 이 지경은 안 됐다. 최명자가 목청을 높여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건 뭐가 그건이야. 카지노에서 100억을 날렸잖아.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어쩌지? 은행에서 대출 회수한다고 난리야. 최명자가 머리를 감싸며 앉았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인수 제안이 올 거예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인수라니 우리 회사를 남한테 넘겨야 한다는 거야? 최명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제2회장이라는 분에게서 인수 의사 타진이 왔습니다. 제2회장? 최명자가 되물었습니다. 사채업계의 큰 손이라고 합니다. 조건이 나쁘지 않다고 하네요. 민준이 희망에 찬 눈빛으로 최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죠. 최명자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알겠어. 만나보자. 연서는 작업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성진식품 공장에 위장 취업했습니다.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공장 내부는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가동률도 바닥이었습니다. 여기 정말 엉망이네. 연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기계들은 녹슬어 있었고 직원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임금도 밀렸어. 이제 곧 문 닫을 거야. 옆에서 일하던 직원이 말했습니다. 연서가 공장 곳곳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시차를 마친 연서가 도훈에게 전화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설립해줘. 신분은 철저히 숨기고. 알겠습니다. 제2회장이라는 가명을 쓸까요? 좋아. 연서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진그룹 채권단에게 압력을 넣어 최명자 소유 강남 빌딩들을 경매로 넘겨 복수가 시작되는 거군요. 도훈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최명자가 급하게 은행을 찾았습니다. 부장님, 제발 한 달만 더 기다려주세요. 최명자가 은행 부장에게 애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은행 부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강남 빌딩 세 채가 다음 주에 경매로 나갑니다.
최명자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한편 민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내연녀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사장님, 카드가 정지됐는데요? 술집 사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지? 그럴 리가 없는데. 민준이 당황하며 여러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모든 카드가 정지 상태였습니다. 그럼 현금으로 계산해 주세요. 민준이 지갑을 뒤졌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드릴게요. 민준이 부끄러워하며 술집을 나왔습니다. 성진식품 임직원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 이제 끝이야. 다른 데 알아봐야겠어.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드디어 인수조인식 날이 되었습니다. 최명자와 민준이 호텔 연회장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새 회장님께 잘 보여야 해. 최명자가 민준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네, 어머니. 비위 거스르지 않을게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장 문이 열리고 경호원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연서였습니다. 최고급 슈트를 입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걸어왔습니다. 최명자가 연서를 보자마자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청소부로 취직이라도 하러 왔냐? 최명자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도훈이 뒤따라 들어와 소개했습니다. 성진식품을 인수할 주식회사 연해 한연서 대표님입니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명자가 입을 벌린 채 연서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민준이 헛것을 본 듯 눈을 비비며 연서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연서야, 너 정말이야? 경호원이 민준을 제지했습니다. 민준이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연서가 싸늘한 눈빛으로 최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최명자 씨. 회사가 아주 걸레짝이 되었더군요. 연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너 이게 뭐야?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최명자가 소리쳤습니다. 인수하러 왔어요. 연서가 인수계약서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조건을 한번 보세요. 최명자와 박민준 일가의 보유주식 전량 무상소각. 연서가 붉은 펜으로 조항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경영권 완전 포기. 최명자가 계약서를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강탈이야. 최명자가 계약서를 찢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최명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은행에서 연락 왔습니다. 지금 당장 입금 안 되면 최종 부도 처리한다고 합니다. 최명자가 전화를 받으며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연서가 태연하게 예비용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지금 도장 안 찍으면 10분 뒤에는 당신들 전원 길거리 나앉는 겁니다. 선택하세요. 연서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민준이 울면서 최명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어떡해요? 진짜 망하는 거예요? 최명자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들었습니다.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될 줄이야. 최명자가 울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훈이 계약 성사를 선언했습니다. 성진식품 인수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성진식품 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만세, 연 대표님 만세.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연서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최명자가 그 모습을 보며 뒷목을 잡았습니다. 최명자가 쓰러질 듯 휘청거렸습니다. 연서가 회의장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제 정말 끝이네요. 연서가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당당해 보였습니다. 드디어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났습니다. 인수 합병 발표 일주일 후 연서가
성진식품 본사 로비에 서서 직원들을 맞이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이미 연식품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로 제작된 간판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서가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직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연서를 바라봤습니다. 전 회장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성진식품의 고위 임원들은 달랐습니다. 회의실에서 임원 김 부장이 다른 임원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 학력이 뭐야? 고졸이잖아. 성진그룹을 고졸한테 넘기다니. 임원 박상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단 버텨보자. 얼마 못 갈 거야. 연서가 첫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이 건성으로 인사했습니다. 연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김 부장이 형식적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연서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제조업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박상무가 비꼬듯 물었습니다. 배워가겠습니다. 연서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배우기에는 시간이 없지 않을까요? 회사 상황이 급박한데. 김 부장이 거들었습니다. 연서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자료가 띄워졌습니다. 여러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스크린에는 골프장, 룸살롱, 고급 레스토랑 결제 내역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비리 장부고요. 다음 화면에는 허위 매출과 특정 업체와의 후방 거래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이걸? 김 부장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능력 없는 분들은 지금 나가주십시오. 연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박상무가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네, 바로 그런 식입니다. 연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표 쓰세요. 아니면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부장이 마지막으로 협박했습니다. 대표님, 우리가 없으면 회사 운영이 안 될 텐데요. 그건 제가 걱정할 일입니다. 연서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비리 임원들이 모두 해고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젊고 유능한 실무진이 발탁되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대표님, 매출이 벌써 20% 올랐습니다. 새로 임명된 김 대리가 보고했습니다. 직원들 사기도 최고조입니다. 연서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로비에 난동꾼이 나타났습니다. 민준이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한연서, 나를 만나라고. 보안팀이 민준을 제지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박민준이야. 성진그룹 후계자라고. 민준이 발버둥쳤습니다. 한연서는 내 아내였어. 내 돈으로 산 회사야.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민준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며칠 동안 씻지 않은 듯 냄새가 났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면회를 거부하셨습니다. 경비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면회 거부? 내가 그 여자 남편이었는데. 전 남편이시죠. 지금은 남남입니다. 경비원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습니다. 연서는 사무실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최명자는 좁은 월세방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연서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연식품은 앞으로도 성장할 것입니다. 연서가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전연을. 최명자가 소주잔을 집어던졌습니다.
잔이 벽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최명자가 흥신소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저 한연서라는 년 약 좀 찾아줄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흥신소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들어? 500만 원이면 됩니다. 최명자가 통장을 뒤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이었습니다. 좋아. 무조건 뭔가 찾아내. 연서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장 회장 병문안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병원 VIP 병실에서 장 회장이 연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연서가 과일 바구니를 놓으며 인사했습니다. 우리 딸 왔네. 회사는 잘 돼가고? 장 회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네,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그때 도훈이 서류를 들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도훈이도 왔구나. 장 회장이 연서와 도훈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둘이 참 잘 어울린다. 연서와 도훈이 동시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늙은이 농담이야. 장 회장이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밤 회사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이 물에 젖을 위기였습니다. 연서와 도훈이 밤새 서류를 옮기며 수습했습니다. 이 서류는 괜찮을까요? 연서가 젖은 서류를 들고 걱정했습니다. 헤어드라이어로 말리면 될 것 같은데요. 도훈이 서류를 받으려다 연서의 손과 닿았습니다. 순간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둘 다 당황해서 손을 뺐습니다. 야식이나 시킬까요? 도훈이 어색함을 달래려 말했습니다. 좋아요. 치킨이 배달되어 둘이 함께 먹었습니다. 저 어릴 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도훈이 치킨을 뜯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절 키우셨는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 적이 많았어요. 저도 비슷해요. 고아원에서는 항상 배가 고팠거든요. 연서가 공감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리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누군가를 배불리 먹이고 싶어서요. 도훈이 연서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연서 씨는 정말 대단해요. 별로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살려고 발버둥친 것뿐이에요. 그게 대단한 거죠. 도훈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둘 사이에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연서가 보육원을 방문해 요리 교실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연서 주위에 모여 즐겁게 요리를 배웠습니다. 선생님, 이거 맛있어요. 한 아이가 연서가 만든 김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 연서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며 연서는 천사 CEO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최명자가 고용한 흥신소 직원은 연서의 과거를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연서가 사채업자에게 쫓기던 사진들을 수집했습니다. 장 회장과 함께 찍은 사진들도 모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엮으면 될까요? 흥신소 직원이 최명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재벌 노인 꼬셔서 회사 가로챈 꽃뱀 스토리로 만들어. 최명자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기자한테 넘기면 되겠네요. 응. 옛날에 우리 그룹 장학생이었던 놈이 있어. 걔한테 맡겨. 최명자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연서와 도훈이 미국 유통업체와의 수출 계약을 위해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벤츠 안에서 연서가 계약서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이 계약만 성사되면 해외 진출의 발판이 마련되어. 연서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년 전과는 정말 다르시네요. 도훈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꿈도 못 꿨죠.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연서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음은 속보입니다. 신화적 성장을 보인 연식품의 한연서 대표에게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연서와 도훈이 동시에 라디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연서 대표가 재벌 노인과 불륜 관계를 통해 회사를 차지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연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단 회사로 가죠. 도훈이 운전기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연서가 급하게 휴대폰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연서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조작된 사진들이 기사와 함께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 다 가짜예요. 연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침착하세요. 분명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도훈이 연서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졌습니다. 한연서 대표님, 노인과의 관계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회사를 어떤 방식으로 차지한 겁니까? 기자들이 고함을 치며 다가왔습니다. 연서가 차에서 내리려다 주춤했습니다. 너무 많은 기자들이었습니다. 한연서 나와. 꽃뱀년. 누군가 날계란을 던졌습니다. 계란이 연서의 얼굴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노른자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 연서가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대표님, 도훈이 재빨리 연서를 부축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연서를 둘러싸고 급히 차로 옮겼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연서가 거울을 봤습니다. 계란 노른자로 범벅된 자신의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연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에요.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도훈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로비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부도덕한 CEO 퇴진하라는 피켓을 든 시위대가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한연서 물러나라. 꽃뱀 CEO는 감옥에 가라. 보수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연서가 직원 전용 통로로 간신히 사무실에 올라갔습니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대표님, 항해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비서가 당황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도 서버가 다운됐고요. 연서가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거래처는 어떻게 됐어요? 줄줄이 계약 해지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도 제품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연서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려 압수수색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횡령 혐의로요. 연서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한편 최명자는 TV 뉴스를 보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래, 꼴 좋다. 최명자가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이제 곧 회사를 되찾을 수 있어. 최명자가 노숙자 쉼터에 있는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TV 봤냐? 연서 그년 완전히 끝났어. 정말요, 어머니? 민준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며칠만 기다려. 금방 회사 되찾는다. 최명자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연서는 사무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악플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역시 고아원 출신은 다르네.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년. 감옥에 보내야 해. 연서가 숨이 막혔습니다. 과호흡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하. 연서가 가슴을 움켜쥐며 헐떡였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도훈이 들어왔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도훈이 연서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습니다. 휴대폰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하지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연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이에요. 우리가 무너지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도훈이 연서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려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도훈의 단호한 눈빛에 연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맞아요. 절대 저 사람들한테 다시 지지 않을 거예요. 연서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장 회장님께 가야 해요. 지금은 면회가 안 돼요. 충격으로 상태가 악화됐대요. 도훈이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자를 찾아야 해요. 이 기사를 쓴 놈 말이에요. 도훈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기자 이름이 정현식이네요. 연서가 그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현식? 그 사람 예전에 시댁 비리를 덮어주던 그 기자예요. 그렇다면 최명자가 배후에 있다는 증거네요. 도훈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입니다. 연서의 눈에 다시 투지가 살아났습니다.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기자회견 3일 후 연서가 사무실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가짜 뉴스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이 다시 연서 편으로 돌아선 상황이었습니다. 최명자의 구속 소식이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숨을 쉴 수 있겠네요. 연서가 도훈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죠. 최명자 같은 여자가 이대로 포기할 리 없어요. 도훈이 걱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과연 도훈의 우려가 맞았습니다. 교도소 면회실에서 최명자가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한연서, 그년을 완전히 끝장낼 방법이 없을까요? 최명자가 이를 악물며 물었습니다. 글쎄요. 이미 여론이 돌아섰는데 돈은 문제가 아니에요. 제 명의로 된 스위스 계좌가 있거든요. 최명자가 수첩에 계좌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연서의 초기 사업 자금, 그게 문제예요. 장철수 그 늙은이 돈 출처가 깨끗하지 않아요. 변호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20년 전 명동 사채업계 큰손이었어요. 아무리 세탁했다지만 찌꺼기는 남아있을 거예요. 최명자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물귀신 작전이군요. 그래요. 나 혼자 죽을 순 없어요. 다음 날 국세청 특별조사국에서 연식품에 대한 전면 세무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조사관들이 회사로 몰려왔습니다. 모든 회계장부를 제출하세요. 조사관이 연서에게 통보했습니다. 컴퓨터와 서버도 압수합니다. 직원들이 당황해했습니다. 업무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대표님, 어떡해요?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침착하게 대응해요. 우리는 떳떳하니까요. 연서가 안정감 있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은행에서도 움직였습니다. 연식품의 신용등급을 갑자기 하향 조정했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은행 담당자가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자금 회수 일정을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자금줄이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직원들 월급 지급이 어려워졌습니다. 노조 대표가 연서를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반드시 지급하겠습니다. 연서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파업도 고려해야 합니다. 노조 대표가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연서가 도훈과 함께 장 회장의 과거 자금 출처를 조사했습니다. 정말 사채업을 했던 게 맞나요? 연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20년 전 일이라 정확한 자료를 찾기 어려워요.
도훈이 답답해했습니다. 장 회장님과의 관계를 끊고 몰랐다고 잡아떼야 회사가 살 것 같은데요. 도훈이 현실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연서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할 수는 없어요.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어요. 하지만 회사와 직원들을 생각해야죠. 도훈이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도훈 씨도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연서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됐어요. 혼자 해결할게요. 연서가 돌아서며 나갔습니다. 도훈이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한편 민주는 소액주주협의회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사무실에서 대표와 마주 앉았습니다. 한연서가 회사를 말아먹을 거예요. 민준이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사채업자 돈으로 키운 회사가 어떻게 믿을 만해요? 그런데 연 대표님은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소액주주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죠. 하지만 국세청 조사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민준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주주들 돈이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소액주주 대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경영진을 교체해야 해요. 민준이 교묘하게 유도했습니다. 법원에 허가 신청을 하겠습니다. 소액주주협의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서는 혼자서 주요 주주들을 설득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문전박대만 당했습니다. 사채업자 돈으로 큰 회사를 어떻게 믿어요? 연 대표님, 죄송하지만 믿기 어려워요. 주주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주주총회를 이틀 앞두고 연서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졌습니다. 사무실에서 피를 토하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대표님, 비서가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해요. 안 돼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연서가 간신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쓰러졌다는 소문이 나면 끝이에요. 한편 도훈은 연서와의 다툼 후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 회장의 자금 흐름을 증명할 유일한 인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옛날 장 회장님 밑에서 자금 관리를 했던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도훈이 사립탐정에게 의뢰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은둔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도훈이 결심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도훈이 산길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가파른 산길에서 차가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망했다. 도훈이 차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차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훈이 차를 버리고 빗속을 걸었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산골 마을의 작은 집 앞에 도달했습니다. 70대 노인이 문을 조금 열고 경계하며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장철수 회장님의 옛 자금 관리인이신가요? 도훈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노인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제발요. 연서 씨를 살려주세요. 도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의 명예를 지켜주세요. 빗속에서 무릎 꿇은 도훈의 모습을 본 노인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노인이 결국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호텔 대연회장에는 수백 명의 주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민준이 소액 주주들 틈에 섞여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해임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한연서 물러나라. 사채업자와 결탁한 CEO는 안 돼. 주주들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민준이 은밀하게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연서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는 설명은 필요 없어. 한 주주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물러나. 해임안에 찬성한다.
소액주주협의회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대표 회의만에 찬성하시는 분은 바로 그때 회의장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도훈이 서류 가방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온몸이 진흙범벅이었고 옷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 투표는 무효입니다. 도훈이 목청껏 외쳤습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연서가 도훈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훈이 자신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직감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회의를 방해하는 거야?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도훈이 단상으로 올라가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저는 연식품의 전략기획실장 강도훈입니다. 도훈이 낡은 서류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장철수 회장님의 자금은 20년 전 이미 합법적으로 양성화되었습니다. 도훈이 기부 영수증 원본을 들어보였습니다. 수익의 90%는 익명으로 사회에 환원되었습니다. 스크린에 수십 년간의 기부 내역이 띄워졌습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돈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돈입니다. 도훈의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주들이 탄성을 지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야? 이런 자료가 있었다고? 도훈이 이어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는 전 경영진 측근인 박민준이 주주 여러분을 속이고 회사를 흔들기 위해 꾸민 공작입니다. 도훈이 민준을 가리켰습니다. 주주들이 일제히 민준을 돌아봤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조작이야. 민준이 발악하며 일어났습니다.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도훈이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최명자와 민준이 음모를 꾸미는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연서 그년을 완전히 끝장내야 해. 소액 주주들을 선동해서 해임시키면 돼요. 녹음이 끝나자 주주들이 분노했습니다. 이 사기꾼들아, 우리를 속였구나. 주주들이 민준에게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누군가 민준에게 물병을 던졌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세요. 민준이 단상 위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주들이 막아섰습니다. 경찰을 불러. 업무방해로 신고하자. 경비원들이 민준을 제지했습니다. 곧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민준을 체포했습니다. 연서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제 출신이, 제 과거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남을 해하려는 저들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연서의 진심 어린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고아였습니다. 이혼녀였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삶은 살지 않았습니다. 주주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연서 대표님, 잘하셨어요. 박수가 점점 커졌습니다. 장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소액주주협의회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시 투표하겠습니다. 하면서 대표 회의만에 반대하시는 분? 거의 모든 주주가 손을 들었습니다. 반대 98%로 회의만이 부결되었습니다. 주주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민준이 경찰에게 양팔이 들려 끌려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연서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민준이 비굴하게 매달렸지만 연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인생이었어. 연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연서가 긴장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도훈이 재빨리 연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당신이 이겼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연서가 도훈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국세청 조사가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검찰은 최명자에게 무고죄와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병원에서 장 회장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뉴스를 통해 연서의 승리 소식을 접한 장 회장이 산소호흡기를 쓴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서가 병실을 찾아가 장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지켜냈어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연서가 처음으로 장 회장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장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생했구나, 내 딸. 장 회장이 연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옥에서 최명자가 변호사로부터 민준의 실형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마저. 최명자가 감방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통곡했습니다. 연서는 회사명을 연엔드장 홀딩스로 변경했습니다. 장 회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 둔치에서 도훈이 연서에게 반지를 건넸습니다.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가 아닌 평생의 반려자가 되고 싶습니다. 석양을 배경으로 한 프로포즈였습니다. 연서가 행복한 눈물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연서와 도훈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재계의 모든 인사들이 참석한 성대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연회장은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 회장이 연서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장 회장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연서가 장 회장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더 고맙다. 너 같은 딸을 둬서. 장 회장이 뿌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연서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결혼식장 밖 주차장에서 민준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객들이 버린 화 안에서 꽃 한 송이를 꺾어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연서야. 민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경비원들이 민준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저기 결혼하는 사람이 제 전 아내예요. 민준이 허탈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나가세요. 민준이 경비원들에게 밀려 멀어졌습니다. 식장에서 들려오는 연서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준이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뜨거운 라면을 먹으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교도소 작업장에서 최명자가 다른 수감자들과 일하고 있었습니다. 야 할망구, 일 좀 제대로 해. 젊은 수감자가 최명자를 윽박질렀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성진그룹 회장이었어. 최명자가 허세를 부렸습니다. 성진그룹이 뭐야? 시끄러워. 수감자가 최명자를 밀쳤습니다. 최명자가 바닥에 넘어지며 무릎이 까졌습니다. 최명자가 구석에 쭈그려 앉아 흐느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이미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연서는 더욱 공격적인 경영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연식품의 K-푸드 제품들이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떠올랐습니다. 대표님, 해외 수주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비서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진출 제안이 왔고요. 연서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연서는 과거 자신이 살았던 고시원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전면 리모델링을 거쳐 청년들과 미혼모를 위한 자립지원센터 희망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개관식 날 연서가 축사를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의 기회는 필요합니다. 제가 그 기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갓난아기를 업은 여자가 연서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과거 연서를 배신했던 수진이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수진이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연서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용서는 없어. 연서가 변호사를 불러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횡령한 돈과 이자까지 평생 갚겠다는 공증 서류에 서명해. 수진이 울면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대신 여기서 일해서 갚아. 월급의 50%는 압류야. 아이는 죄가 없으니 돌봐주마. 연서가 수진을 주방으로 보냈습니다. 철저한 계산 속에 핀잡이었습니다. 수진이 주방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연서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년 후 연서와 도훈 사이에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장 회장이 손녀바보가 되어 매일 유모차를 밀며 산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 아이가 장 회장에게 안겨 웃었습니다. 우리 공주가 최고야. 장 회장이 아이를 들어올리며 기뻐했습니다. 연서는 장 회장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가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결혼기념일날 연서가 옷장에서 낡은 코트를 꺼냈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났던 그날 입었던 코트였습니다. 정말 힘들었었지. 연서가 코트를 만지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지금의 행복이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님을 되새겼습니다. 부모님 산소를 찾아간 연서가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연서가 깊이 절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완전히 작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연서 가족이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빌딩들 중에 우리 회사 건물도 있어. 연서가 딸을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와, 엄마 대단해. 딸이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도훈이 연서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행복해? 응, 완벽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 연서가 활짝 웃었습니다. 저 멀리 서울의 화려한 야경 속에 연엔드장 타워의 간판이 빛났습니다. 거리의 전광판에는 연서의 성공 스토리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흘렀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보란 듯이 잘 사는 것이다. 연서 가족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서울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낸 진정한 승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연서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불굴의 의지가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성장기였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출생의 한계, 이혼과 배신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연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악인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나누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 무너짐에 굴복하거나 아니면 연서처럼 그 모든 시련을 딛고 일어나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꿈꾸던 최고의 모습이 되는 것임을 연서가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